다들 여기저기서 소식을 듣고 계시겠지만 일단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민주당은 이번 지선을 말아먹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민주당은 겨우 8개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 지난 지선과는 완전히 반대로 서울의 구청장 자리를 이번에는 3개만 빼놓고 모두 국힘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요. 덩달아서 전국 교육감도 대부분 보수 후보 우세예요. 개판된 서울만 빼고요. 그냥 주워 먹을 줄 알았던 인천에서도 이재명이 고전 중입니다.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박빙이에요. 이래저래 민주당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 꼴이 됐는지 반성을 좀 할 줄 알아야 될 텐데요. 정치판에서는 항상 밀리는 쪽에서 기상천외한 공약이 등장해요. 야, 우리 지게 생겼는데 뭐 임팩트 있는 거 없냐? 이렇게 실무자들을 닥달하면 어차피 정치낭인인 실무자들이 현실성이 없는 꾀상황을 들고 나오는데, 어차피 정치낭인 출신들인 윗사람은 이거 참신하다 이러면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번엔 다급해진 이재명이 김포공항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은 김포공항 이전이라고 하는데 김포공항을 인근 어디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김포공항의 기능을 다른 공항으로 보내고 그 부지를 갈아엎어서 뭐 청년 임대주택 같은 걸 짓겠다니까 이전이 아니라 폐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대선 때도 막판에 밀리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더만 이번에도 또 그러고 있어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계양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라고 드는 것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기차의 20배다. 국내선 항공 노선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에서는 단거리 국내 항공 여행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도 합니다. 앞으로 비행기들은 활주하지 않는다.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선 비행기를 대충 금지하고 육로로 이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쓰니까 김포공항이 필요 없다. 도심의 공항을 건설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유세 트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활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도심 공항이 가능해집니다. 분명히 요즘은 이라고 했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려드릴 수는 없는데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고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 소리를 하는데 앞에서 여자들이 오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씨 프랑스가 국내 항공 여행을 금지했다. 네, 맞아요.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올해 4월 초에 프랑스 의회에서 프랑스의 단거리 국내선 항공 노선을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몰랐던 건지 알고도 말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파리의 공항 하면 무슨 공항이 떠오르세요? 대부분 샤를드골 공항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되는 공항도 샤를드골 공항이에요. 샤를드골 공항은 프랑스에서 제일 크고 유럽 전체에서 2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그런데 파리에는 공항이 2개 있어요. 샤를드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 그리고 이번 국내선 항공 노선을 중지하는 법안은 오를리 공항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내선을 법으로 중지한 게 아니에요. 오를리 공항의 국내선만 중지한 겁니다. 그것도 오를리 공항의 연결편 국내선은 계속 운항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도 원래 샤를드골 공항에서 더 많이 뜨고 내립니다. 샤를드골 공항이 인천공항, 오를리 공항이 김포공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오를리 공항은 도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의 도시 경계 안에 있죠. 샤를드골 공항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48km 떨어져 있고 김포공항이 도심에서 한 19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위치상으로 보면 김포공항이 샤를드골 공항과 비슷하고 인천공항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공항입니다. 결국 프랑스는 국내선을 폐지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 어폐가 심해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이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서 이게 세계적 추세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지가 만들어낸 소득주도 성장이 세계 트렌드라고 떠들던 것처럼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런 세계적 추세 없어요. 네덜란드의 무슨 환경단체 누가 옛날에 정부에 국내선을 없애자고 건의했다가 쿠사리를 먹고 쑥 들어간 게 한 10년 전쯤에 있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트렌드는 없습니다. 그런 세계적 추세 없습니다. 이재명 씨가 예시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틀렸다고 말이죠.
이제는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을 하니까 김포공항을 없애고 도심공항을 만들자. 아마도 서울 어딘가에 만들자는 말이겠죠. 더 밖으로 나가면 도심공항이 아니니까요. 자기는 김포공항을 없애자는 말에 저항을 이런 식으로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어떠세요? 듣는 순간 아이씨 뭔 하면서 쌍욕과 웃음이 동시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정상인의 반응입니다. 오가 아니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는 뭐 알려진 것들이 몇 종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쓰이는 것들. 지금 UAM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여기저기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기들도 대부분 수직 이착륙 형태죠. 그런데 이 비행기 또는 이 비행체들은 다 매우 작죠. 1명, 2명 이렇게 타거나 프로펠러가 달린 군용 수송기예요. 그러나 여객기는 수직 이착륙이 개발된 적도 없고 진지하게 시도된 적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수직으로 항공기를 띄우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객기는 전투기 같은 것과 소재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안에 싣는 짐과 여객의 무게도 다르죠. 외국 자료들을 보면 이런 걸 심심풀이로 계산해 놓은 내용이 간혹 있는데 같은 무게의 비행기를 수직으로 띄우려면 활주를 해서 띄우는 힘에 4에서 4.5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엔진이 4개 달린 A380을 수직 이륙시키려면 엔진이 16개에서 18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엔진 18개짜리 비행기가? 엔진만 많이 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직 이착륙기의 가장 큰 단점은 심지어 전투기에서도 지적되던 문제가 이륙이나 착륙을 하다가 엔진이 하나라도 나가면 그 비행기는 그대로 땅에 쳐박는다는 거예요. 활주를 하는 비행기는 도중에 엔진이 일부 꺼지는 사태가 벌어져도 그대로 처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직 이착륙기는 페일 세이프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전투기에서도 위험했는데 여객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비행기 디자인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륙을 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가볍고 비싼 소재를 써야 되고 연료 양도 당연히 줄어들고 승객도 많이 못 태우고 짐도 많이 못 실어요. 게다가 설계상 속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아직 끝이 아니죠. 탄소가 더 많이 나와요. 항공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이륙과 착륙 시입니다. 그런데 이륙에 엔진 18개를 돌리면 탄소를 줄이자고 기차를 타자는 그 헛소리는 뭐가 됩니까? 결국 현존하는 지구상의 그 어떤 기술로도 경제성이 있는 수직 이착륙 여객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라서 수직 이착륙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현존하는 기술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이걸 요즘 비행기가 수직 이착륙을 한다고 한 거죠. 손으로 막 그려주기까지 하면서. 이재명은 김포공항이 지역 발전의 적이고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김포공항을 그 자리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 대선 때 고작 석 달 전에는 강서구 공약을 내놓으면서 김포공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중국, 일본 등 근거리 국가와 직통하는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자산이다. 강서구를 국제적 경제 관문 도시화하겠다. 김포공항을 복합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칭찬하던 강서구의 자산을 석 달 만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였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포공항을 키워주고 내가 떨어지면 김포공항을 없애버릴 테니까 강서구 주민들은 알아서 기쇼 자산을 뺏기기 싫으면 송영길도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에 동참했어요. 송영길은 거의 패배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서 아무거나 막 던지고 싶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송영길은 김포공항을 없애는 대신 강남 사람들은 청주에 가서 비행기를 타라. 그리고 강동 사람들은 원주에 가서 비행기를 타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서울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레타 툰베리는 뉴욕 갈 때 배를 타고 갔다 하면서 우리도 철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강변하고 그러면 제주도는 어떻게 가느냐? 제주도까지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송영길은 청주공항은 서울에서 KTX를 타고 1시간에 간다고 했는데 왜 1시간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청주공항은 KTX로 연결이 안 돼요. 오송에 내려서 무궁화호로 갈아타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죠? 요즘 날아다니는 수직 이착륙 여객기
드론 택시, 무슨 어디 기술이 100년쯤 더 발달한 멀티버스에서 온 인간들인가, 아직 이 세계에 적응을 못한 건가 싶으면서도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자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무슨 어디 기술이 덜 발달해서 다들 보찜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멀티버스에서 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거면 그냥 철도가 아니라 소달구지 같은 걸 타고 다니자고 하시죠. 두 사람 이번에 꼭 떨어지시고 어디 시골에 가서 무탄소 수직 이착륙 소달구지 같은 거 개발하면서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에도 좋고 본인들에게도 좋고 과학기술 면에서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